자, 대한민국 놀라운 나라죠.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가 프랑스, 이태리를 앞서가지고 수출 규모 7위, 경상도시 4위, 제조업 부가가치 5위, 이런 놀라운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자, 문제는 이 제조업이 기피되고 있습니다.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그리고 주력 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죠. 특히 조선산업 같은 경우는 36%에 달하던 시장 점유율이 거의 절반 가까운 20%로 꺾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석유화학, 통신기기 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산업 분야는 어떠한가? 신산업을 대표하는 드론, 핀텍, 자율주행차, 이런 모든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을 앞서고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현저하게 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 중소기업들은 어떤가? 중소기업들의 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가가치율이 올라가고 있는 건 임금 상승 때문에 생긴 현상이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주력산업, 신산업, 그리고 중소기업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어떻게 돼 있다? 바로 혁신이 필요하다. 자, 이 대한민국의 경쟁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제조업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건 다들 이해가 없으실 겁니다. 이상훈 국장님 또 이해가 없으시죠? 예, 전혀 없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혁신해야 될 것이냐? 전 세계가 하고 있는 걸 잠깐 보죠. 자, 미국은 신미국 혁신 전략, 벨기에,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요즘 플랫폼 인더스트리로 바뀌었죠. 프랑스 인더스트리 오브 퓨처, 일본 신산업 구조 비전, 중국의 제조 2025, 모든 국가들은 세계적으로 제조 혁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미국의 선진 제조 파트너십을 놓고 보면은 스타트업에서 중소기업, 대기업, 모든 기업들, 산학연, 그리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들이 공공의 네트워크와 민간의 플랫폼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동일한 문제를 공유하면서 능력과 장점을 보완하는 네트워크 기반의 개방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사일로처럼 닫혀 있죠. 자, 독일 CPS로 모듈화된 연결된 제조의 스마트 팩토리의 기술과 IoT로 연결된 시장의 기계지능을 스마트 서비스 벨트로 연결된 스마트 인더스트리 4.0으로 앞으로도 세계 산업을 이끌어 가겠다. 자, 일본이 보니까 일본이 하드 측면의 강점이 있지만 소프트, 즉 데이터 측면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현실에서 가상으로, 가상에서 현실로 오는 두 가지 모드를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 취득, 교환, 실용화, 그리고 인공지능의 분석, 사회 구현의 산업화, 이 데이터 구현의 모든 단계를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신산업 구조 비전의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자, 중국도 보면은 개별적 지원과 육성에서 생태계 구축으로 이전한다. 이게 중국이 선언한 제조 2025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죠. 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가 합쳐져 가지고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아주 명확히 규정하죠.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하겠다.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정부의 역할은 규칙 제정자. 이걸로 한정하겠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같이 뛰는 플레이어가 되지 않겠다. 사후 감독을 천명하고, 그래서 7대 산업과 10대 업종을 선정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인프라 제공과 금융 지원에 국한하겠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한국은 지금 또 정부가 너무 많은 플레이어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죠. 김은 부회장님 어떻습니까? 네, 정부가 지금 또 우리는 너무 많은 플레이어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에는 산업 인터넷이라는 산업 플랫폼 기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공유와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자 하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우리도 지난 정부에서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2014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생산 방식, 신산업, 제조업의 지역 제조업, 산업 재편, 우리가 할 수 있는 총론은 대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생태적 관점과 제품 경쟁력 강화 방안 이런 것들은 여기 구체적으로 없는 거죠. 지난달 말 11월 30일 우리의 4차 산업혁명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 날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뭐 어떻게 하겠느냐? 성장 기술 동력의 기술력을 확보해서 첫 번째 기술력을 확보하고 두 번째 그걸로 산업 인프라 생태계를 초지능 네트워크로 만들고 데이터를 공유하고 규제를 개선하고 우리 할 수 있는 중요한 얘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핵심 인재를 육성하고 일자리 안전망을 만들고 사이버 역기능을 보완하겠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공장 제조의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와 제조 서비스화라는 두 축을 지능형 제조 로봇 확산으로 가겠다. 그래서 총론적인 선언은 잘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총론과 강론의 부조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론을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막상 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산업 인터넷이 있어야 되는데 클라우드 기반의 산업 인터넷 정책은 없습니다. 예,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협력 로봇을 지능형 제조 로봇을 확산한다 그러면은 협력 로봇이 확산돼야 되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일자리 유연성 정책도 얘기가 되지 않고 있죠. 자, 제조를 서비스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디자인 역량과 클라우드 데이터 규제를 푸는 게 중요한데 클라우드와 데이터 규제는 여전히 꽁꽁꽁꽁 묶여 있습니다. 특히 비실명화된 개인 데이터 여전히 완전히 묶여 있는 중이죠. 그래서 총론과 강론의 부조화라는 게 현재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우리 제조 혁신 문제를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냐? 크게 놓고 봐서 우리는 오프라인 세상 1, 2차 산업혁명이 만들었고 3차 산업혁명이 만든 온라인 세상, 자, 두 개의 세상을 융합합니다. 자, 두 개의 세상이 데이터를 통해서 융합하기 위해서 현실을 데이터화하는 디지털 트랜스폼과 데이터를 현실화시키는 애널로그 트랜스폼이 합쳐져서 PSS,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하고 공장이 자기 조직화되는 스마트 팩토리로 합쳐지죠. 이래서 이 데이터 중심으로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제1단계는 현실 세계를 데이터화해야 됩니다. 현실 세계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이것을 클라우드의 빅데이터를 만들고 인공지능이 예측과 맞춤을 해서 현실 세계를 최적화한다. 자, 이러한 K선의 4단계 융합 모델이 이 스마트 팩토리와 PSS도 예외 없이 적용이 되죠. 전체적으로 우리 제조혁신은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PSS,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는 것과 스마트 팩토리란 두 개죠. 모든 기업은 밸류를 올리고 코스트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제조기업은 협력사로부터 받은 부품으로 제조를 해서 제품을 만들죠. 자, 1년의 이 과정을 놓고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가 코스트를 낮추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밸류를 올리면서 프라이스를 낮춰주는 일이죠. 이게 고객을 위하고 세상의 가치를 만듭니다. 밸류를 올리고 코스트를 낮추면 세상에 더 많은 가치를 만들고 프라이스를 낮춰주면 고객은 훨씬 더 베니핏이 커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은 이 서비스에서 제품까지가 바로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합니다. 여기서는 프로덕트라는 혁신의 방향을 통해서 밸류, 고객의 가치라는 베니핏을 얻게 되는데 그 수단은 뭐냐? 제품과 서비스를 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연결하는 구조죠. 바로 새로운 PSS의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제품과 우리 원재료 사이를 연결해주는 프로세스의 스마트 팩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프로세스가 혁신의 방향이고 코스트가 베니핏입니다. OT와 IT가 CPS로 연결이 되죠.
이 두 가지가 총체적으로 합쳐서 이것을 새로운 스마트 팩토리의 개념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새로운 제조 혁신의 개념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이 두 가지 방향이다. 자, 이 두 가지 방향을 통해서 과거의 밸류 체인은 다 분해되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이제 가장 잘하는 것을 중심으로 내가 내 것만 하는 개방 생태계와 수평 협력을 하고, 그리고 PSS 전략을 통해서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하고 있습니다. 즉, 스마트 팩토리와 PSS라는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제조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스마트 팩토리의 진정 의미에 대해서 아디다스가 만든 스피드 팩토리를 잠깐 보도록 하죠. 자, 기존의 신발 공장은 디자이너가 만들어서 이 원자재 대량 발주 아시아 전국국가 일관 생산 대규모 창고 도소매점 고객까지 가는데 평균 18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고 못 팔면은 기업의 리스크가 되죠. 생산과 소비는 괴리되어 있습니다. 스피드 팩토리는 바로 디자인에서부터 고객까지가 10일의 리드 타임을 가지고 있고, 고객의 주문은 뭐로 하느냐? 아라미스라는 모션 캡처 기술로 해가지고 카본 3D 프린터를 만들고 국가 로봇으로 조립을 하면 4시간 만에 만들어서 24시간 만에 배송해 주겠다. 물론 아디다스 전체 생산 물건의 0.3%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뭔가요? 이 스피드 팩토리는 앞에 얘기하는 스마트 팩토리와 PSS 두 개가 다 합쳐져 있습니다. 두 개의 양면 얼굴을 다 갖고 있죠. 자, 이래서 스마트 팩토리, 스피드 팩토리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총체적 의미의 제조 혁신의 융합입니다. 이제는 대량 생산과 소량 맞춤이 아니라 대량 생산과 생산에서 대량 맞춤으로 전환되죠. 고객과 기업이 융합하고, 우리가 앱을 통해서 온디맨드 하면은 바로 24시간 만에 온 서플라이로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이제는 제조와 유통이 달라지지가 않죠. 제조와 서비스가 모두 연결되는 대량 맞춤의 시대가 되고 있다. 여기서는 나의 퍼스널라이즈된 나만의 신발을 모션 캡처 기술로 앱이 선정을 해서 그것을 그에 맞는 정확한 디자인에 맞는 제품을 3D 프린터가 만들고 로봇이 조립을 해서 나한테 배송해 온다. 즉, 엔드 투 엔드의 생산과 소비의 융합이 되는 거죠. 바로 엔드 투 엔드의 가치 창출, 이것이 제조 혁신의 궁극적 방향이다. 자, 그러면은 이런 초연결 구조에서는 인터넷이 만든 초연결 구조, 코지가 얘기했듯이 연결 비용이 극소화되면은 이제 기업은 분해됩니다. 제일 잘하는 거 남기고 나머지는 바깥과 협력하는 거죠. 자, 이래서 기업의 업무가 분해되고 개별 기업 경쟁이 상태화되니까 이와 같은 초연결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초연결 구조가 바뀌면서 나타난 현상은 기술의 시대에서 제도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개별 기술을 연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전체 연결 구조를 가로막는 규제를 줄이는 문제죠. 결국 과거에 R&D에서 프로덕션 마케팅 서비스를 단일 기업이 수직 서플라이 체인으로 다 연결하던 이와 같은 클로즈드 밸류 이노베이션의 단계는 파이프라인형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노키아가 무너지죠. 아무것도 안 하는, 가장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는 애플한테 무너집니다. 이제는 내가 제일 잘하는 걸 이 혁신 생태계에서 하나, 시장 플랫폼에서 하나, 이 전체를 연결하는 생태계 안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것만 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복잡한 밸류 네트워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수많은 스타트업들하고 협력하는 복합 산업 생태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그거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독식이 아니냐, 얘들을 때려잡으면 된다. 그러면 얘들을 때려잡으면 얘들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기업을 때려잡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결과적으로 해서 유니콘이 폭증하고 글로벌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산업 인터넷 기업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GE의 프리딕스, 시멘스의 마인드스피어, 보쉬의 IoT 스윗, 그리고 프랑스의 에코스트럭처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 개별 제조업이 만드는 문제를 다시 보죠. 우리가 연속 공정과 이상 공정이 다르지만은 여하튼 원재료나 부품에서 제품까지 나오는 이 단계에서 첫 번째 코스트를 낮추고 밸류를 올리는 이 활동을 위해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제조는 이와 같이 SCM, MES, ERP 같은 제조 프로세스와 그리고 CRM과 같은 우리가 고객 관리 프로세스를 제조업에서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버를 가지고 처리를 했죠. 바로 3차 산업혁명은 이와 같은 개별 독립적인 기업 단위의 서버 혁명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국가가 뭘 하든 아니면 제도가 어떻게 돼 있든 기업들이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나 혼자 잘하면 돼요. 예.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전부 다 융합되면서 상호 관계로 가는 PSS와 스마트 팩토리로 가면서 이제는 제도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규제가 제대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전체 산업 생태계가 커나갈 수가 없습니다. 프로덕트와 프로세스가 전부 다 이제는 상호 연결되어 있죠. 과거 자동화 공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비, 제어, 공장 시스템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가면 여기서 제품과 제품 서비스들이 전부 다 스스로 자기를 스스로 조직화시키는 자기 조직화 단계로 들어서고 있죠. 간헐적 관계, 바이앤셀 모델에서 상시 연결된 릴레이션십 모델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제 기업과 고객은 이제 서로 합쳐져서 이노베이션하는 소셜 이노베이션 단계로 들어서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제조 혁신의 투 트랙, 양면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혁신의 양면 투 트랙은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를 올리는 쪽과 코스트를 낮추는 투 트랙이 있죠. 밸류를 올리는 트랙 PSS,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합니다. 제품의 서비스를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프로세스를 혁신합니다. 여기 80%, 20%는 별다른 의미가 아니고 제가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제조업 하시는 분들한테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80%는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20%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한국의 국가 전략을 보면 요거는 거의 없고 여기에 집중돼 있죠. 근데 기업이 보는 느낌하고 다릅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투표 한번 할까요? 예. 자, 스마트 팩토리가 중요하다. 한번 손 들어 주시죠. 더 중요하답니다. 네, 좋습니다. 야, PSS가 더 중요하다. 제품 서비스 융합이 중요하다. 네, 여기도 비슷합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이 전체가 이제는 엔드 투 엔드로 융합하는 구조가 필요한 거죠. 부품에서 폐기까지 라이프 타임 밸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그리고 고객의 끝에서 끝까지 연결되는 구조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중 첫 번째 스마트 팩토리 문제를 보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만들었다. 그런데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 관리, 생산 관리, 설비 관리, 안전 관리 이렇게 해서 소위 우리는 자동화를 완성했습니다. 대량 생산의 효율화를 이룩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스마트 팩토리냐? 아니라는 거죠. 이건 3차 산업혁명에서 만들어진 자동화 공장입니다. 자, 스마트 팩토리는 스스로 센싱하고 스스로 데이터를 모아서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자기를 스스로 바꿔나갈 수 있는 오토노머스, 자기 조직화된 공장입니다. 자, 여하튼 자기 조직화된 스마트 팩토리로 간다는 것은 뭐하고 똑같으냐? 인간이 오감을 통해서 피질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전두엽에서 분석해서 행동하는 것과 똑같죠. 이 포스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에서 하는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이 똑같이 데이터의 수집, 저장, 질서 최적화 역할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스마트 팩토리 혹은 PSS는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아나가는 거죠. 자, 스마트 팩토리의 글로벌 현황. 우리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코커스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의 양면 전략은 좀 다르다 그러죠. 자, 보시가 얘기하는 이 코커스 프로젝트는 개별 공장들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통합된다. 이것이 중요한 개념이죠. 개별 공장들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통합되고 여기서 각각 요소들은 생산관리에 혁신을 하는 이거 다 브랜드니까 그냥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노사이퍼, 물류 혁신, 인벤트 에어리, 엔지니어링 플랫폼, 오파크,
오픈소스 로봇 운영 시스템 르에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교육도 뭐도 하느냐? 증강 가상 현실을 이용해서 근로자 교육을 합니다. 자, 이 조립 순서 어떻게 할 거냐? 서비스 순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문제가 어떻게 발생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일일이 가르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뭐로 가르치면 되느냐? 증강 가상 현실로 가르치면은 순식간에 다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가 대량 맞춤 생산 과정에서는 그 생산자가 대량 맞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증강 가상 현실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요소가 상황 변화를 인식하고 상호 소통하라 하는 것이 바로 보쉬의 전략이죠. 디바이스들이 지능을 가지고 상호 연결된 공장, 디바이스들이 지능을 가지고 상호 연결됐다. 이것이 바로 이 보쉬가 얘기하는 스마트 팩토리가 됩니다. 즉 가상의 공장과 현실의 공장이 이 서로 연결되는데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 연결 과정에서 이 MES를 뒷받침하는 클라우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자, 일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OT에서 작동하는 현장의 공장에서 데이터를 센싱해서 데이터를 정리해서 분석 예측해서 다시 현장을 최적화한다. 요 그림이죠. 이거 다시 간단하게 그리면 이 얘기입니다. GE가 얘기하는 OT와 IT를 소위 프리딕스라는 산업 인터넷 플랫폼으로 연결하겠다. 자, 문제가 되는 건 이 산업 인터넷 플랫폼, IT와 OT를 연결한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자, 이것을 이 산업 플랫폼은 이것이 GE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풍력 발전기가 되든 터빈이 되든 일단 데이터화하고 나면은 똑같은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프리딕스 클라우드에서 올려서 클라우드 파운더리는 오픈소스 파스에서 이것을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면서 모든 기업들이 각자 활용하도록 하자. 조금 더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잘 안 보이는 요 그림처럼 하드웨어에 해당되는 EAS, 그 다음에 미들웨어에 해당되는 파스, 애플리케이션, 이거를 지금까지는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해왔습니다. 무지하게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죠. 예. 자, 그것을 우리가 EAS를 우리가 외부 클라우드를 쓰는 단계를 넘어서 EAS와 하드웨어와 미들웨어까지를 클라우드에서 공유하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나의 애플리케이션, 나의 데이터만 갖고 있으면 되니까 이제는 문제를 풀기 쉽지 않느냐. 그래서 공유를 통해서 비용을 줄이자. 이 비용이 엄청난 비용이죠. 개별 기업들이 이 비용을 다 부담한다는 것은 국가 전체로 봐서 10,000개 스마트 공장이 개별적으로 다 이거를 개별적으로 SI 방식으로 가지고 있다. 그 비용이 예를 들어서 그게 3,000만 원 그러면은 10,000개면 3,000억이라는 국가 자원의 낭비가 이루어지죠. 공유로 비용을 축소하고 차별화로 가치는 차별화는 내 거 이것만 차별화하면 되니까 밑에 걸 차별화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자, 그렇게 됐을 때 혹시라도 나의 데이터, 나의 소프트웨어를 남들이 손대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게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이 컨테이너는 아무도 못 들어와. 이건 나만의 것이야. 그래서 이 컨테이너를 가지고 보는 입장에서 볼 때는 마치도 내가 우리 회사의 과거의 서버를 가지고 혼자 운영 같은 가상 머신처럼 보이게 됩니다. 클라우드에 있으면서 비용은 줄이고 그리고 나만의 독자적인 차별성은 확립하고 가치는 올리고 코스트는 줄이고. 자, 이래서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을 합니다. 프리딕스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수많은 애노멀리 디텍션 같은 소프트웨어들은 이것을 개별적으로 인공지능 기반이나 빅데이터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모든 기업들이 따로따로 유지, 보수, 관리, 구매한다는 것은 이거는 모든 기업에 다 낭비 요소입니다. 소프트웨어는 구매 비용보다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가 2배가 더 증가합니다. 따라서 모든 기업들은 이것들을 다들 클라우드 파운더리에서 공유를 하자는 거죠. 바로 이것을 GE의 캐탈로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떠냐? 한국도 열심히 하고 있죠. 한국의 LS 산전. 자, 이와 같은 스마트 팩토리를 해서 기존 대비 3.3배 생산성 향상, 60%의 에너지 절감을 했다. 자, 울랄라랩. 예, 이와 같이 수많은 여러 중소기업들에 걸쳐서 1억대 미만의 비용으로 신발 공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출 공장에 이르기까지
공장을 자동화시켜서 IoT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을 하고 대치보드로 관리를 해줬더니 월간 비용이 줄어들더라. 자, 한국의 대표적인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례로 나오는 회사 동양피스톤이죠. 동양피스톤은 뿌리 공정에 있는 모든 공정들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산 공정 자동화 정보화가 투입되어 있죠. 아직까지 인공지능은 여기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유도산업은 2000년부터 이 전체 공장을 스마트 공장화 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인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팔렛 자동화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 가공 측정 보정까지 완벽한 자동화, 작년도에는 이 시뮬레이션 센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CPS 모듈까지 들어가 있는 형태죠.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돼 있는 스마트 팩토리가 유도 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전체 우리 대한민국 로드맵입니다. 이 로드맵을 바탕으로 지금 스마트 팩토리 추진단이 지금까지 해온 일은 스마트 공장을 지원하고 산업을 육성한다. 한쪽은 공장을 지원하고 한쪽은 산업을 육성한다. 자, 그럼 공장은 어떻게 지원할 거냐? 우선 숫자는 뭐 2020년까지 10,000개를 하겠다 했는데 여기서 한 일은 뭐냐? 2016년 기준 2,800개를 했는데 대부분 뿌리 기업들, 매출액 100억 미만, 아직 ICT가 도입 안 된 기업들, 또 공장들. 이 친구들에 집중적으로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바로 전체 81%가 국내 대다수 기업들은 뭐냐면은 ICT가 제공되지 않은 소위 IT화 되지 않는 기업들입니다. 자동화 단계도 안 돼 있는 기업들이죠. 여기를 끌어올리는 일들을 주로 해왔고 그 일들을 어떻게 했느냐? SI 사업으로 해왔습니다. 개별 기업에 서버를 두고 MES를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죠. 자, 문제는 뭐냐? 이 자동화도 안 돼 있는 단계의 회사의 SI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 성과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뒤에서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적어도 자동화, ICT는 도입되어 있는 기업에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해서 위에서 끌어올리는 전략으로 가야 되겠다. 자, 그래서 초기 기업 중심으로 하면서 개별 SI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과거 우리 ERP를 지원하는 사업 비슷하게 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개별 SI 사업의 문제는 나중에 이거 서버 유지 관리가 문제고, 그 다음에 거기 인력도 문제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전부 다 우리가 개별적인 구매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되고, 클라우드가 아니고 서버 중심이 되니까 지속적인 운영 비용이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SI 사업에서 공유 클라우드로 넘어가야 된다. SI 형태의 스마트 팩토리가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고 바텀업의 푸시에서 탑다운의 풀로 전환돼야 된다. 자, 독일의 스마트 팩토리의 경우에도 인더스트리 4.0에서 이것이 부진했던 많은 이유가 더진 표준화, 중소기업 거부 이런 문제 때문에 독일이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으로 전환을 하게 되죠.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을 합니다. 독일도 해보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건 아니다는 결론이죠. 이것은 전부 다가 클라우드 기반의 산업 인터넷 기반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바람직한 스마트 팩토리 모델은 엣지 데이터는 현장에서 모으고 이것이 클라우드에서 산업 인터넷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네트워크로 연동되고 각종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이 구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각국 개별 우리 스마트 팩토리 컨설팅 내지 추진하는 회사들이 현장을 담당해주고, 그리고 요 위에 그 데이터 플랫폼 쪽은 우리 정보화진흥원 또 우리 포스코 혹은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들이 협력을 해서 요 산업 인터넷 플랫폼을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반드시 클라우드로 가야 된다. 스마트 팩토리 전략은 무조건 클라우드로 가야 된다. 첫 번째 비용입니다. 이 처음에 도입 비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도입 비용도 그렇지만은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비가 초기 비용이 2배 이상 들어갑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새롭게 나오는 소프트웨어를 개별 기업들이
개별 서버에 장착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큰 낭비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협력이 원한데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 클라우드 도입 이전과 이후를 보면 기업의 전체적인 퍼포먼스 10배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플랜 B가 있죠. 만약에 우리 회사 불나면 어떡할 거냐. 예, 불나도 괜찮습니다. 공유 소프트웨어 가치가 공유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질문하는 게, 야, 그런데 보안이 문제가 되지 않냐? 그런데 그 네트워크가 끊어진 거 우리 공장 서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죠. 자, 우선 비용 문제를 보죠. 우리 가장 간단한 비용 곡선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SI 기반의 클라우드 스마트 팩토리는 이런 구조입니다. 매번 할 때마다 5천만씩 들어간다. 이런 구조죠. Y equal 0.5x입니다. 지금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이런 구조입니다. 초기에 클라우드 산업 플랫폼을 만드는 비용은 들어가겠죠. 뭐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 칩시다, 매년. 그러면은 요 크로스 오버 포인트를 보면은 이 클라우드 활용했을 땐 이 비용의 절반 정도면 됩니다. 따라서 400개만 넘어서면은 100억이 들어가도 국가 전체는 플러스가 돼요. 더 좋은 건 뭐냐? 요 클라우드 비용이 동시에 대한민국의 매우 부진한 클라우드 산업을 키우는 시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석이조를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클라우드로 가야 된다. 안전? 개인 금고가 은행 금고보다 안전한가요? 아니죠. 개인 금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개인 서버 안전하지 않아요. 예, 클라우드가 안전합니다. 그리고 통신만 끊긴다? 현재도 아주 낮은 사양의 서버로 엣지 컴퓨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중 주파수와 망 이중화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다행스럽게도 정보화진흥원이 파스 플랫폼인 파스타를 개발하고 지금 파스타 3.0을 최근에 발표를 했죠. 예, 그래서 파스타 3.0은 파스타 2.0이 링긴인데 3.0은 뭐더라? 예, 그 파스타의 또 이름 중에 하나인데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자, 저는 대한민국이 그와 같은 공공 플랫폼에다가 현장을 가장 잘하는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포스코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끌어내는 포스코 ICT가 있고, 네, 맞죠? 예? 예. 그 다음에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끌어내는 삼성 SDS가 있습니다. 이들의 역량은 G나 G맨스보다 못할 리가 없습니다. 예. 못하다면은, 이들이 못하면은 사실은 삼성이나 포스코의 역량도 못해야 되는 거죠. 예. 당연히 이들은 세계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데입니다. 단지 문제가 전부 다 우리는 사일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 밑에 들어와라. 내 밑에 들어와라. 예. 그리고 굉장한 보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오픈 파스를 가져갈 수가 없죠. 이들이 합쳐지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 정부에서 이끌어갈 문제고, 자, 요 일을 이끌어갈 것은 우리 백만기 단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이제 PSS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로덕트를 혁신해야 되죠. 자, 우리 세탁기지 세탁기가 아니죠. 자,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을 합니다. 애플이 융합을 했죠. 아이팟 가지고 아이튠스 융합하니까 이제 이래가지고 기존의 우리 아이리버를 박살내버렸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진화한 게 아이폰과 앱스토어로 진화하면서 900조라는 전대미문의 가치를 만들었습니다. 자, 하드웨어와 플랫폼이 차별화되어 있죠. PSS는 이제 마이클 포터는 이렇게 얘기하죠. 모니터링, 제어, 최적화, 자율화 이렇게 진화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품에서 스마트한 제품, 스마트하고 커넥트된 제품, 제품의 시스템화. 그래서 프로덕트와 서비스가 시스템화되어 있다. 그래서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건 뭐냐? 이것이 그냥 서비스하고 융합된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율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지금 청와대에서 만든 인공지능 기반의 바이크 플랫폼 모바이크입니다.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통적인 PS에서는 뭐냐? 개별적인 솔루션이에요. 서비스와 제품을 융합하는데 캡슐 머신과 소모품화 혹은 이런 캡티브 파이낸싱을 통해서 우리가 파이낸싱으로 바꿔 나가는 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DPSS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기존의 PSS하고 다른 게 데이터 기반의 PSS입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프로덕트와 서비스가 융합된다.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제품이 개선되고 서비스가 개선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죠.
자, 데이터를 통해서 개선되어 있습니다. 제품이 개선되죠. 캐터필러의 서비스가 예측 가능한 서비스로 바뀝니다. 자, 두산이, 효성이, 현대중공업이 데이터를 활용한 제조를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바꾸고 있죠. 서비스 중심형은 한국의 인코아드 에너톡이죠. 대표적인이죠. 그래서 요 설치하면은 가정에다가 이 전체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금 계산 누진 단계 전체를 다 알 수 있죠.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적화해 나갑니다. 자, 우리 심리치료 로봇 8호는 스스로 배워가지고 학습해서 점점 사용자하고 친해지게 되죠. 자, 홈비서, 아마존, 알렉사는 다 아실 거고. 자, 이런 PSS 중요한 연구에 대해서 한국은 스마트 팩토리는 엄청난 자원을 투입했는데 PSS는 국가 리서치 2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은 아직까지 한 개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데 이쪽은 거의 안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기술 혁신, 무엇을 하는 것보다 왜 하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품 중심 논리에서 서비스 중심 논리로 바꿔야 되고 내재적 가치에서 공동된 가치로 가야 되죠.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모델인 케이선 CPS 디자인 모델, 기회의 포착,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모델, 그 전체를 청사진을 만들고 제품 형태와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알고리즘, 표준과 특허, 또 미니멈 바이블 프로덕트로 가는 요 8단계 모델을 만들었고, 요 설명은 생략하고 대신에 그 보고서에 상세히 기재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제품과 서비스가 이제는 융합됩니다. 뭘 통해서? IoT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해서 융합되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수많은 기술들이 여기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아디다스가 하듯이 모바일 앱으로 주문을 하고 스피드 팩토리가 온 서플라이로 해서 신속 배달까지 24시간. 이것은 스마트 팩토리라는 공정의 혁신과 그 다음에 PSS라는 제품의 혁신이 동시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온 디맨드와 온 서플라이가 합쳐져 있죠. 자, 이런 것들은 G가 디지털 스레드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스마트 서비스 벨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여기서 단대단의 결합을 통해서 제품과 플랫폼을 합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가야 되는 방향이 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선진국들이 다 방향을 확립하고 있는 거죠. 단지 우리가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안 하고 있을 뿐이다. 자, 그 국가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제가 이제 2분 만에 끝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선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공장, 스마트 생산의 공유 경제를 구축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의 제조 서비스 융합을 해야 되겠다. 고객과 융합하는 제조업이 돼야 되겠다. 지금 제조업이 서비스화를 놓고 보면은 한국이 17%입니다. 17%. 미국이 55%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뒤져 있느냐?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현저하게 뒤져 있는 부분이 제조 서비스화, 여기가 뒤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위 산업 플랫폼을 구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해야 될 문제다. 이걸 보면은 클라우드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월 클라우드 비용을 또 기업들은 부담하는 게 문제돼요. 공급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규모의 경제가 돼야 되고, 우리 스마트 팩토리 가입자 입장에서는 매월 뭐 100만 원씩 내는 이 비용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퍼스트라는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SI 사업을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산업 인프라를 가면서 생태계 관점을 만들고 과도한 사전 규제를 하면은 뭐가 안 되느냐? PSS가 안 됩니다. 대부분 제품 서비스 융합의 데이터 발생은 개인정보들이 올라옵니다. 이 개인정보 규제를 지금같이 해가지고는 대한민국의 PSS는 물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요 3대 전략입니다. 산자부, 중기부, 과기부에 걸쳐가지고 산업부에 대해서는 산업별 플랫폼과 산업 플랫폼을 구현해달라. 이게 부탁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중기부에 대해서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개별적인 과제는 중기부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라. 무조건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라. 그 다음에 과기부에 대해서는 초기 클라우드 산업이 규모의 경제가 어려우니까
클라우드 산업을 키우는 목적과 더불어서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클라우드 바우처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자. 네. 이렇게 되면 우리 데이터를 중심으로서 스마트 팩토리와 PSS가 전개하는 제조혁신 플랫폼이 구현될 것이다. 이걸 통해서 제조혁신으로 G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제조혁신을 통해서 20에서 25%의 미국 GDP가 올라갈 것이다. 한국 10%만 놓고 보더라도 이 45조 이상 증가되죠. 제조혁신 분야에서만 고용 증가 18만 명. 그 다음 공유와 협력의 문화가 만들어진다. 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저희 포럼 주제는 공유 경제로 가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타자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